네, 불교중앙박물관 나왔고요. 이번에는 조계사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조계사는 절이지만 이 일대는 조선시대의 가장 중심지였고요.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서려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정확히 말하면 태풍이 오늘 오전에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비는 없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저기는 우정총국인데요. 여기 화장실도 보이고요. 절도 있습니다. 네. 주말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집회 현장들이네요. 여기 보이는 우정총국은 말 그대로 우리 우편 역사, 우체 역사에 처음을 장식했던 홍영식 대감께서 처음으로 외국의 우편 제도를 그대로 본따와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갑신정변으로 이 일대의 건물들이 다 불타고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우편 제도는 시작과 동시에 다시 없어집니다. 옛날 제대로 돌아가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모자였다는 이유 때문이죠. 안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당시 입었던 옷이나 또는 썼던 우표, 관인도 있고요. 표가 있죠, 이렇게요. 그런가 하면 요금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택배 크기를 재는 저울, 무게를 재는 저울들, 자들도 있죠.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요 때를 놓치지 않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으니 그때 여기 왔던 사람들이 앉았던 배치도입니다. 네, 홍영식 선생. 우정제도를 조선에 도입한 분. 네, 홍영식 선생은 비운에 가셨지만 그 후에 우편은 점차 발전을 보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까지 오게 됩니다. 자, 옆에 보니까 저기 빨간 차 뒤쪽으로 표지석이 하나 보이시나요? 나무 옆에. 저기가 바로 김홍도와 같은 화원들이 활약했던 도화소가 있었던 자리다 라는 표시니까요. 여기는 우정총국인 동시에 도화소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을사늑약 죽음으로써 항거하셨던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집터도 있습니다. 그 집터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라도 하듯 이분의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여기 오시는 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실제 안국동 사거리에 있다가 창덕궁으로 들어갔다가 이곳으로 오시긴 했는데 이 구석에 와 계시니 찾는 이도 없고요. 좀 쓸쓸하게 있지만 이분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날의 외교권 빼앗긴 것을 통탄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그 일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네, 이제 나가겠습니다. 뒤로 나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여기 일대는 3.1운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했었던 문서죠. 바로 독립선언서를 찍어낸 출판사 보성사가 위치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불교중앙박물관 뒤편이죠. 한번 가볼까요? 요 뒤편으로 가시는데 길이 두 군데입니다. 왼쪽으로 이 대웅전 사이로 가셔도 되고요, 뒷길로 가셔도 되는데요. 뒷길이 더 호젓하니까 이 길로 가겠습니다. 찻집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위치한 이곳 수성동은 조선의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인들 아니면 민영환 같은 관리들 또는 그 후에 학교들이 들어서서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가들도 여기서 많은 작품 활동들을 했고요. 그런 공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하나 다 옮겨가고 지금은 표지석으로 옛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름하여 수송공원입니다.
수송공원은 사실은 수송역사공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은 공간이죠.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지금 노숙자들의 쉼터처럼 돼버려 가지고요. 뭐 그냥 혼자 가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 데려갈 때마다 참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아까도 갔더니 막걸리 소주병이 즐비하고요. 누워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길로 나오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길이 잘라 있죠.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길을 건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수송전기공업고등학교 예터. 여기는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중동학교, 지금 일원동으로 가 있죠. 강남에 중동고등학교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숙명여자고등학교도 이 일대에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강남으로 갔죠. 도곡동인가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흥학교. 신흥학교는 좀 낯서실 텐데요. 독립군을 배출해냈던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인데, 이제 뭐 나라를 되찾았으니 독립군을 기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신흥학교가 되는데, 이 신흥학교가 1949년에 이곳에서 정식으로 대학으로 개교됩니다. 근데 신흥학교 하면 좀 낯서실 거예요. 이 학교가 1960년에 저기 동대문으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 이름 바꿔요. 그 바꾼 이름은 다 아십니다.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바로 그 경희대학교가 시작했던 공간이 또한 이곳이고요.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저 표지석은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찍어냈던 바로 그 유명한 보성사가 있었던 자리를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33인 대표의 한 분이셨던 우리 이종일 선생이 보성사의 사장으로 계시면서 독립선언서 수만 부를 이곳에서 비밀리에 인쇄를 했던 공간이죠. 표지석을 보면 표지석이 있는 자리에,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대웅전입니다. 표지석이 있는 자리에 건물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표지석은 바로 이 인근에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여기 중동학교에 표지석도 있죠. 들어가면 이제 여러 지석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숙명여학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흥대학. 자,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리 반가운 이종희 선생이 계시죠. 이종희 선생 제국신문도 만드셨고요. 언론인 출신이시죠. 관리도 하셨고요, 나라에. 그런데 독립선언서 찍어내고 3.1운동 참여하신 이후에 일본의 감시 속에 괴롭게 사시다가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셨으니 그게 1925년쯤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아마 후회는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이종희 선생. 그런가 하면 저기 뒤에는 최초의 서양 화가인 고이동 선생의 작업실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뒤편에는 우리 근대 화가인 안종식 선생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표지석이 바로 여기 위에 있어요. 민족 언론이자 일본이 가장 골칫거리로 여겼던, 왜냐하면 사장이 영국인이거든요. 베델과 언론인 양기탁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의 바로 그 핵심되는 신문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가 그 창간 사옥터입니다. 대한매일신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보성사도 있었고요. 중동학교, 숙명여학교, 수송전기고등학교, 그리고 경희대학의 전신인 신흥학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한 곳에 이렇게 지석으로 모아둔 공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이는 요 예스러운 공간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고려 말에 목은 이색 선생의 초상화를 모신 공간입니다.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빌딩 너머가 우리나라, 아니 나아가 세계 최초의 소녀상이 위치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조계사 주변도 간단하게 돌아봤죠. 시내지만 간단히 이렇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역사 이야기 자락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조계사 한바퀴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백송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큰 대웅전도 있죠. 덤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송공원 범작가였습니다.